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할 때 부동산이 뭐냐, 그리고 거래는 뭐냐, 신고는 뭐냐, 요거 처음 해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고 절차에 관한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본 것이 뭐냐면은요, 얘가 실질적 심사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와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 내역 조사라고 하는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본 게 뭐냐, 부수적인 문제로서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이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까지 걸 한 시간 내 수업을 못 해가지고 안 본 게 있어. 과태료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하고 달라, 중개사법상에 나오는 중개대상물하고도 달라.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이야.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빠져, 여기에선. 그죠?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없어. 그거요. 그런데 분양권의 경우는 모든 분양권이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제한된 모든 입주권이다? 아니야. 원래 입주권은요, 여러분들 금지행위의 대상이야. 그래서 입주권은 아니야, 원래.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그 경우, 그리고 빈집 어쩌고 저쩌고 한 법의 입주권, 그것만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 다음 말은 거래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것이 아니라 매매다. 단 분양권의 경우는 최초의 매매,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공급계약.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매매들은 보통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회사랑 개인이랑 이루어져,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져. 근데 최초의 분양권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건설회사랑 개인이 이루어지잖아. 그것도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그거였다는 거요. 그 다음에 신고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그거요. 어디다 하냐? 신고관청에다 한다. 근데 신고관청은 그냥 물건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누가 하냐?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지들끼리 거래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당사자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끼고 있었을 땐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신고한다. 그리고 당사자 신고할 적에는 신고는 공동, 제출은 1인이다. 근데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말이 지닌 의미는 서명 날인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는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하면 된다. 그런 뜻이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돼. 그죠?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제출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신고와 제출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별도의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제출에 관한 문제만큼은 대행시킬 수도, 신고는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대리인란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는. 그런데 그걸 갖다 내는 거는 제출을 대행시킬 수 있어서 당사자에 의한 신고를 할 적에는 제출 대행은, 그죠? 당사자로부터 위임장 받아. 근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혔다, 아니면 자필 서명이 됐다.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 아니면은 신분증 사본이다.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그거 내면서 제출 대행이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 시킬 땐 반드시 누구만? 고용신고 여부를 묻지 않고 소속만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신고 절차에 관한 문제는 신고서에 대한, 그죠? 거기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당물인권, 거기 개조명이라고 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서 뭐가 없어? 기명인권 빼.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죠? 분양권 전매의 경우, 그죠? 예,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요거 들어간다. 그게야.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줘. 그러면 신고필증은 며칠 내줘? 지체 없이. 그럼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뭐 받은 거랑 동일하다? 그 얘기는 검인을 또 받는다? 받을 필요 없다? 예, 그래서 검인 받은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필증과 같이 거래계약서에 첨부해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얘기였어. 그 다음,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관청에서 이거 검증을 해. 근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로, 이거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거하고 우리가 저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체계, 그거는 계약서 시스템이야. 그 계약서 시스템은 구축 운영 할 수 있다야. 그거랑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국토교통부 장관 구축 운영해.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검증 체계 미로 반드시 검증해. 그리고 검증된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것을 과세자료로 활용.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그리고 검증된 결과가 이상하면 뭐 한다? 신고내기 조사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거는 속이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 그 외의 자료에 대한 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그거요. 그 다음 해제 등 정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얘네들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이런 거. 그래요. 그래서 해제 등 신고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신고 시에는 당사자 서명란을 함께 받아두어야, 거기는 또 그렇게 그따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정신청, 변경신고를 구별하자. 얘는 신고 잘못해서 고치는 거고 얘는 신고 후에 내용이 바뀐 거다. 그래서 정정신청에는 없는 사유를 기억하자. 계약료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이런 거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정정신청에는 논리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명 없어. 성명, 그죠? 거래 금액 그거 없어. 그 다음에 지목 있어. 지번, 그런 것들은 정정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거요. 그러나 변경신고에는 일단 거래 금액이 들어. 그리고 여기에는 저 계약료들이는 없어도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정신청하고 변경신고 일단. 그리고 변경신고는요, 여러분들 그 변경신고서 서식, 서식에 의해, 뭐에 의해? 근데 정정신청은 서식에 의한다, 아니면 신고필증 갖고 한다? 그 바람에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한 이후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 그 다음에 변경신고에 여러분들 여러 명이 있어. 매수자가.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 이럴 적에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 변경신고할 수. 근데 일부가 추가되거나 일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변경신고할 수.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의 문제로서 과거에는 부동산의 종류는 정정신청 사유였는데 지금은 부동산의 종류다, 건축물의 종류다. 그거 기억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거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하게 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준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교부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됐어요? 과태료 문제요. 뭐요?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요,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며칠 이내 하고. 근데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됐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아이, 신고를 거짓말로 하면 뭐요? 아니야. 봐.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예요. 신고를 안 하면 두 개 구별해. 다시요.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됐어요. 신고를 안 하면 됐어요. 그 다음 신고를 안 하도록 거짓으로 하도록 꼬신 자. 꼬신 자. 근데 신고를 거짓말로 할 때 가만히 있은 자. 예? 다 500이야.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거 신고 내역 조사가 들어갔을 때 3천만 원. 근데 왜가 붙으면 500만 원이요. 자, 여러분들,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거 요구한 자는요, 요건 누굴까요? 누구요? 당사자가 요구한 거야. 왜 그러냐면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돼.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잖아. 그럴 적에 당사자가 야, 이거 저 신고 좀 낮춰서 하자. 꼬신 거야. 또는 신고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요구한 자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했어. 안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 이거잖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어요? 그때 요구한 당사자는 어떻게 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다시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신고를 거짓말로 하도록 꼬셨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속여서 신고를 한 거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 아니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요. 됐어요? 그러면 그걸 꼬신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다시요, 다시.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A와 B가 매매를 하는데요. C라는 개업공이 이걸 중개를 했어요. 자, 이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돼? 얘가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A가 이 개업공인 중개사한테 신고를 안 하도록 꼬셨어. 어떻게 했어? 안 하도록 꼬신 거야. 그랬을 때 이 개업공인 중개사 어떻게 돼? 신고를 안 했으면. 그리고 얘 꼬신 사람은 얘는 아니야. 얘는 꼬신 적. 왜? 얘는 당연히 얘가 할 줄 알고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자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요. 자, 얘가 얘를 꼬셨어. 얘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얘 얼마? 얘는 됐어요? 근데 얘가 얘한테 거짓말로 신고하도록 꼬셨어. 그래서 거짓말로 신고를 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됐어요? 얘는 어떻게 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거 구별해. 근데 거짓말로 신고하는 것을 얘가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얘는 어떻게 돼? 그래서 거짓 신고 방조가 들어있는 거요. 얘가 과거엔 처벌이 없었어요. 얘는 처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요 신고를 안 한 자에 여기에는요 모두 포함되냐면 거부한 자도 포함돼. 거부한 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당사자 신고는 공동이죠. 근데 한쪽이 거부하게 되면 1인이 신고할 수, 그래서 혼자서 신고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 사유서와 계약서 4번을 제출한다 그랬죠. 그때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부한 자도 500만 원 이하가 때려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신고 내역 조사가 들어갔을 때 할 때 요거 3천만 원 요거는 그거죠. 근데 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외가 붙으면 500 이거 붙으면 그래서 이 부분들 있죠. 자진 신고한 사람들은 감면해줘. 됐어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자진 신고를 해봤자 왜? 이미 들어간 거야. 이건 신고관청이 미리 알기 전에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거 감면 대상. 그게 여러분들 거기 얘기야.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 다 알아. 다 알죠? 그 다음 자 이제 지역적인 얘기들 몇 가지 해봅시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반드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일 적에는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일방 당사자야 취득하는 자야. 그거지요. 그게 여러분들 차이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에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 이거요. 이거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해서 검증했을 시. 그죠? 이거 그죠?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게 되면 일단 누구한테 이거 가르쳐줘. 그것도 있지만 시도지사에게 통보.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다시 이걸 어떻게?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그 사실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저는 죽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떠들었거든? 근데도 틀려? 틀릴 거요? 안 틀릴 거요? 자, 이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다루도록 하겠어요. 뭘 다뤄요?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는요. 자, 일단요. 허가의 경우는요. 토지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토지를 취득 시에 허가받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신고는요. 모든 부동산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신고관청에 어디다? 신고관청에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할 적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요.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 시에는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여러분들 요건 며칠이요? 요건 몇 개월이요? 요게 30일이었으면 요게 몇 월이었을까요? 그렇죠. 법은요 항상 주변에 있는 숫자도 어떻게? 일치시킨다 그랬잖아요. 일치시켜. 요게 60이니까 요게 6개월인 거야.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자꾸 뭘 오해하냐면 계약과 매매를 동일시 여겨요. 매매는요, 여러분들 계약의 한 종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 하면 안 돼. 임대차는 취득이 아니야. 지상권 하면 안 돼. 지상권은 취득이 아니야. 그래요. 이런 거예요. 단, 매매는 제외돼. 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1교시에 수업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신고야? 매매만이야. 그러니까 매매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한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부동산 취득 시는 제외하니까 외국인이 뭐로? 교환이나 증여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신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매매로 취득 시에는 뭐 신고하니까? 그 얘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별도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지금부터 기억하실 얘기예요. 신고와 신고는 친해. 뭐하고 뭐는 친해? 그러니까 신고하면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허가랑 신고는 안 친해. 허가 받아도 신고는 됐어요. 또 허가랑 허가는 친해. 뭐랑 뭐는 친해요?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을 필요? 다시요. 정리해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별도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돼. 왜? 허가와 신고는 안 친하니까.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 허가와 신고는 안 친해. 해야 돼. 됐어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예, 왜? 그렇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정리돼요? 허가와 신고는 안 친해. 허가 받아도 신고는 해야 돼. 돼서요? 근데 신고와 신고, 허가와 허가는 친해. 하나 하면 하나 안 할 필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 계약 외로 취득한다. 계약 외 취득의 대표적인 게 뭐요? 예? 이런 것들이죠. 저런 것으로 외국인이 취득했을 시에는, 자, 계약일로부터야 취득일로부터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야. 어느 날로부터? 자, 여러분들 경매로 외국인이 취득했대요. 경매로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 시기는 1번 대금 납부 기일, 2번 대금 실제 완납일, 3번 등기 신청일. 예? 그래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이야. 됐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대금 완납 시에 부동산 경매로 취득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국적 변경은 뭐냐? 이거는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야. 소유자는 동일한데 소유자의 국적이 바뀌었어. 즉 뭐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 근데 미국 시민권 취득한 거야. 그래서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언제부터?
국적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에이, 이거 안 하죠? 예? 이거 안 하죠? 이렇게 돼요. 300만 원 이하가 되려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자, 고개 드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그런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계약에 의한 거 안 하면 그래요. 계약 외원인일 때. 근데요, 요거 300하고 요거 100을 갖다 꼭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할 거야? 제대로 할 거야? 제대로 해야죠. 왜? 여러분들 60일 이내 신고고 6개월 이내 신고니까 여러분들 신고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늦게 해도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야. 근데 이상하게 요건 크니까 300, 요건 작으니까 100 이렇게 거꾸로 외워. 왜 거꾸로 외울 거야? 제대로 외울 거요. 그리고 자, 요 300과 100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 자꾸 이거 놓치는데 여러분과 제가 수업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법에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도 과태료, 여기도 과태료는 뭐가 있었어요? 예, 예전에 어딘가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과태료는 1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번 이게 뭐였더라? 뭐고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5번. 근데 4번 이거 100분의 5 대신에 그 당시엔 취득세의 20%인가? 그 당시에 뭐 그거였을 거야. 취득세 20%. 뭐 그거. 없었어. 아이고, 없잖아, 지금. 뭘 어려워. 없는 거 쓴 건데. 취득세 몇 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그런 거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래서 저렇게 과태료가 5가지 종류의 과태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과태료, 요 얘기도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됐어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신고야. 원칙은 신고인데 특정한 지역에서 뭐 받아? 이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허가의 성격은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의 허가하고 성격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허가는 효력 요건이요. 그 얘기는 허가받지 않으면 뭐다? 무용고요. 그럼 허가 언제 받냐? 사전에 허가 받아. 언제 받아요? 여러분들 사전에 허가 받으려면 계약서가 있어, 없어? 왜? 사전이니까. 계약하기 전에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합의서 갖고 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이다 보니까 뭘 갖고 한다?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어. 이때 허가받는 지역, 예? 모든 지역이야, 특정한 지역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게 네 가지야. 군사문화 환경인데 환경이 둘로 쪼개졌어. 생태경관 보전지역, 저거는 내가 다른 건 저기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야. 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이야.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인데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야. 요건 지역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지역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에 뭐 받는다? 허가야.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올 적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헷갈리는 게 얘가 여기다 슬쩍 하나 더 집어넣어요. 전통사찰 보호구역. 여러분들 전통사찰 보호구역은요, 외국인이 여기서 우리나라 그 토지를 취득 시에 허가받는 지역이 아니야. 여기는요, 여기는 봐봐. 얘는 내외국인 모두 허가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만 아니면 내국인도 허가받는 지역이에요. 누구한테 허가받죠? 예,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요. 근데요, 요게 좀 독특해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끔 그냥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던 거라서 그래요. 이걸 봤지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런 게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조계사야. 그러면은 조계사 거기 주지 스님도 있고, 조계사는 조계종 소속 아니야. 그러니까 조계종 종중 스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계종의 대표, 최고 높은 스님 있잖아. 그분의 승낙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전체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종단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내외국인이 전부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한된 거 아니야.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야. 다음 중 외국인 저기 토지 취득에 관한 허가 지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해서 5번에 꼭 뭐가 있어? 전통사찰. 근데 저거 틀릴 거야? 맞출 거야? 몇 번이야 답은? 네, 반드시 5번인 건 아니야. 제가 가운데 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그러니까 특별히 중개사법에 이제 이거 언제 저런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전통사찰 보호구역 외에도 몇 개가 있어요. 자, 지금 정리해 버립시다. 자, 학교. 뭐요? 학교 재산. 학교 재산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주무관청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초중고는, 절 좀 보셔. 초중고의 경우, 그거는 저기가 돼요. 교육감. 초중고는 누구요? 대학은 교육부 장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초중고등학교는 누구? 그리고 대학은 교육부 장관. 이렇게 돼요, 거기에. 거기 토지를 취득할 적에 거기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향교재산. 그거 보면은 여기는 향교 없나요? 여기도 향교 있죠. 그 향교 재산의 경우는 시도지사야. 시도지사의 허가예요. 각
가끔 나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봐요. 향교재산 누구 허가?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지금 하는 데는 다 신고관청이랑 뭐 허가관청이 다 시장군수구청장이었어요. 그쵸? 전부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근데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특별한 거래 규제가 되는 거래 규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거래 규제 사유 중에서 전통사찰 보호구역, 여기에 전통사찰에 대한 재산, 여기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데 그거에 허가를 받는데 그것만 받으면 된다, 아니면은 종단 대표의 승인까지 요한다. 그리고요, 이거는 저기일 때야. 거기 토지를 취득할 때야. 근데 거기에 토지를 사용하는 거, 임대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럴 적에는 이때는 시도지사야. 요게 종단 대표 승인 플러스 시도지사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나 기억해. 그 다음에 향교재산은 누구? 고우량자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시도지사야. 돼서요. 그 다음에 학교, 초중고, 교감 아니야. 교육감. 교감 선생님 아니고. 여러분, 교육장이 높아? 교육감이 높아? 예? 교육감이 높아.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감, 그죠? 남양주 교육청, 교육지청이라 그래요. 거기엔 교육장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훨씬 높아. 예. 그래, 교육감. 근데 대학은 누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별도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이건 외국인하고는 상관없어서, 외국인의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구역, 이렇게 기억해서 군사문화 생태, 군사문화 생태 으르릉이래. 으르릉. 생물, 야생이라서.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안 받죠? 효력이 발생이 안 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2학년 2반이요.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2학년 2반. 몇 학년 몇 반? 예. 그래서 2학년 2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학년 몇 반? 그런데요, 요게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학년 100분의 30이야.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뭐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시험 속에서 있잖아. 여러분들 되게 괴롭혀.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65페이지에 제재 보십시오. 제재 찾았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나요? 행정벌이라고 있죠.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를 체결하고 속임수 그밖에 부정 방법으로, 그죠? 할 때는, 그죠? 토지거래 가격에 얼마?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 100분의 30 벌금. 여러분들, 자, 고개 드십시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허가를 안 받았을 시에는 몇 학년 몇 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게 되면 몇 학년 몇 반?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것은 과거에, 아주 옛날에, 과거에는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한테 기업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나라였댔어요. 이래 놓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돈 외의 것으로다가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웠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우리는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IMF 이후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제도가 대폭 개정이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외국인은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야. 외국인이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면은요, 여러분들 쬐끔하게 뭐 집 지으려고 쬐끔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할까요? 여러분들 인천 송도 알죠? 송도 그 처음에 개발 누가 한 걸까요? 미국 게일사가 했어요. 그래서 송도에 그 65층짜리 그 꼭대기, 그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게일사 부사장이 살았어, 그 당시에. 지금은 거기가 사는지 내가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송도 개발 자체를 외국 사람이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아주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제는 아주 오픈 형태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래서 가볍게 신고, 여러분 신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제도야. 그냥 사후적으로 난 했다 하고 가서 보고만 하는 형태야. 그래요. 그래도 여기 이거 군사문화 생태경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빼뜨릴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외국인이 이걸 하려면 어떻다? 사전에 허가야. 그러나 사전에 허가일망정 여기 법에 아주 독특한 문구가 있어요. 독특한 문구는 뭐냐? 시장군수구청장은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 아니, 허가라는 건 재량행위야.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는 거거든. 근데 별다른 사유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허가해줘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다니까. 그만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됐다? 이제 개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에 관한 문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이나 국적 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 신고야. 됐어요? 그래서 자,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얼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특별한 지역에는 허가야. 특별한 지역, 군사, 문화, 그 다음 생태, 경관, 야생, 그 네 가지만큼은 뭐다? 허가다. 그래서 허가 안 받으면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그리고 행정 형벌로, 과태료가 아니야, 여기 형벌이야. 몇 학년 몇 반? 근데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100분의 30. 됐습니까? 그 다음 거기요. 자, 이제는 61페이지 그 한번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상호주의라고 있죠. 상호주의만큼은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적혀 있어. 상호주의는 누가 적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 하면 안 돼. 자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거 써, 여기에. 상호주의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동산 취득을 인정 안 하는 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가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인정하는 국가 사람들한테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호주의야. 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 외국인 등 10조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 왜? 허가와 허가는 친하니까. 뭐라고? 허가와 허가는 친하니까 그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세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별로 줄쳐놓으세요. 매 분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시자,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개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제출. 자, 요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아까는요, 여기 보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조건 시도지사한테 어떻게? 아니야. 시도지사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줘.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걸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요. 그거야.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어이 봐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가르쳐줘. 그럼 시도지사는 그건 모아서 매월 한 번 그거야. 됐어요? 그런데 외국인 토지는 잡아. 야, 여기 저 좀 보셔. 여러분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아니면 드물까요? 드문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매번 이야기할 필요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이야. 분기별로야, 분기별로. 그죠? 그래서 분기별로 1개월 이내야. 됐습니까? 그래 놓고 시도지사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어떻게?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도지사한테 그냥 하는 거야. 신고 들어오면. 그럼 시도지사는 그걸 그죠? 매월 1회 누구한테?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러니까 매월 1회라고 되어 있어. 그건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런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어떻게? 분기별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그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근데 여기는 다 1개월이야. 매월 1회가 아니고 1개월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1개월이야 어쨌든. 분기별은 맨 앞에만 있고, 왜 분기별로 바꿔서, 그죠? 분기별로 뭐야? 1개월 이내. 분기 종료하고 나서 1개월 이내 아니야. 왜 분기라 그랬어? 외국인 부동산 신 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매번 할 필요는 없어. 됐어요? 분기 종료일. 그리고 나서 얼마? 1개월 이내.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잠깐 마지막 얘기하겠어요. 자, 마지막 얘기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여러분들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아까 대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대리인에 의한 신고난이 안 존재한다니까. 신고는 반드시 당사자 신고는 당사자끼리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만 돼. 그 얘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무사한테 이걸 떠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처음 생겼을 때 자꾸 법무사들한테 맡겨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걸린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 돼서 그냥 개업공인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된돌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법무사한테 이거 맡긴다 아니면 지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법무사한테 이걸 대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됐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데 갖다 내는 것만큼은 제출 대행할 수, 그것도 법무사한테 시켜 못 시켜? 여러분들 그걸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제출 대행할 수 있다는 건 법무사한테 시키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무사가 있잖아요. 사실상 이걸 못 해줘요. 옛날에 이거를 법무사가 했다니까.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누구한테만 제출대행?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를 제출대행할 수는 신고를 대행할 수는 없고, 신고서 제출만 대행하는 거야. 그런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왜냐? 외국인이 한글 알아? 한글을 설령 안다고 해도 계약서라고 하는 법적 문서를 쓰는데 외국인이 이게 될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요,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야. 뭐라고요? 작성, 제출이 다 대행돼요. 여기는.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행시킬 수 있다, 못한다? 뭐만 대행해? 제출만 대행이야. 그런데 여기는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왜?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걸 외국인이 하나 직접 해야 된다면은 큰일 나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자,
누가 외국인인가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자, 누가 외국인인가 옛날에는 열심히 나오댔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또 시험 문제도 흐름이 있어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그냥 여러분한테 슬쩍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외국인은요 주소지법 국가에서는요 시민권까지 취득해야 외국인이에요. 뭐까지 취득해야?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외국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권자는 이중국적자도 아니야. 됐어요? 예. 그리고 외국 국가도 외국인이고요. 그러니까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취득할 때 그때 외국인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요, 국제기구들 있죠. 뭐 유네스코 뭐 이런데 국제기구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취득할 때도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취득할 적에도 외국인이에요. 됐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중국적자. 과거에는요 이중국적자가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중국적자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제도에서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취득하는 거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중국적자에 대한 건 논리적으로 어떻다? 버려. 그리고서 제가요, 그래서 이거 국적 변경할 때 여기에서 시민권 취득일 뭐 이런 거 이제 수업을 안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 논리적 흠결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안 하면 이중국적자 아니야. 그럼 이중국적자가 과연 외국인일까? 왜? 우리나라 이중국적자도 뭐 하라고 해? 병역 의무 지라고 하고 외국인 취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헷갈려요. 그리고 지금 저 체육 같은 것 때 그죠? 그래서 이중국적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 선수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적 가지고서 마라톤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키 선수들, 아이스하키, 캐나다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동계올림픽 할 적에 캐나다 애들 몇 명 끌어다가 우리나라 국적, 이중국적으로다가 하고. 그 이중국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애매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만, 무국적자, 그 다음에 국제기구, 그 다음에 외국 국가 다 뭐다? 외국인이야. 그 다음, 법인의 경우는요, 외국인 문제를 논할 땐 사람, 돈, 법에 의해서 결정돼요. 뭐에 의해서? 사람, 돈, 법. 사람과 돈이 반수 이상이 외국 것이면 외국 법인이에요. 그리고 법은 뭐냐? 설립의 준거법이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다면 외국 법인이에요. 우리나라 현대가 미국에 뭐 엘리조나 뭔가 뭐 어디 가가지고선 세웠잖아. 근데 그 미국 그 주법에 의해서 설립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법인이다, 외국 법인이다. 그래요. 우리나라 저기가 삼성전자가 베트남 가가지고서 삼성 회사 만들었어. 우리나라 법인이야, 외국 법인이야. 그게 설립의 준거법이 외국 법인은 외국 법인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사람 돈의 문제는 이거요. 사람은 종업원 수든 아니면은 임원 수든 반수 이상이 외국 사람이면 외국 법인이에요. 과반수, 반수. 과반수 하면 틀려요. 2분의 1 이상이야. 그러니까 반수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요. 자, 종업원이 10명 있어. 몇 명? 10명. 근데 우리나라 사람 5명. 일본인 하나, 미국인 둘,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둘,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인, 외국 법인. 저것도 외국 법인이라는 거예요. 왜? 반이야, 과반수가 아니야. 반수 이상. 예, 그러면 외국 법인이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주식. 삼성전자 외국 사람들이 50% 이상 갖고 있게 되면 삼성전자도 뭐가 돼? 외국 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돈, 법. 이거에 의해서 외국 법인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걔네들도 그래서 외국 법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 시, 부동산을 취득 시 뭐해? 신고하고. 특별한 지역에서 뭐해? 허가받고. 그거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것이 부동산 거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